자, 한번 가볼게. 우리 저번에 대칭이동이랑 평행이동 잠깐 배웠었잖아. 잠깐 복습 차원에서 해볼게. 평행이동 자체는 사실은 이제 도형이냐 점이냐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진댔어. 그래서 점은 부호가 그대로 가고 도형인 경우에는 부호가 반대로 간다라고 했어. 자, 근데 만약에 대칭이동으로 가면 점이든 도형이든 상관없이 하나로 합쳐지고 우리 x축 대칭이면 뭐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 y축 대칭이면 x 대신에 뭐? 마이너스 x.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부호 반대. y는 x 대칭이면 x랑 y 자리 바꾸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자리도 바꾸면서 부호도 바꾸자 했던 거였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유형 9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 44번. 자, 문제를 한번 위에 유형명을 한번 읽어보면 점과 도형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라고 되어 있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앞에 있는 거 복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둘 중에 하나만 했어. 평행 이동만 하거나 대칭 이동만 했는데 이번에 우리 한번 콜라보레이션으로 다 해보자 이거지. 예를 들어서 44번 한번 가볼게요. 자, 44번 보면 마사, 1을 지나는 직선이래.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 마사, 1을 지난데 근데 우리 수학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그리고 지나는 점이 필요해. 그러면 지금 지나는 점은 알려줬는데 뭐는 안 알려줬지? 기울기는 안 알려줬으니까 기울기를 m값이라는 전제하에 한번 직방에 한번 세워볼까? 이건 중간고사 범위잖아. y는 기울기 모르지만 저는 마사, 1을 지나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세웠을 거야. 그래서 y는 mx 플러스 4m 플러스 1이 바로 무슨 직선이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L직선이다 라고 해볼게. 근데 자, 첫 번째, 이제 이 직선을 내가 가지고 미친 듯이 평행이동도 해보고 한번 대칭이동도 한번 해보자 이거지. 첫 번째,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옮기시고요, 선생님. y축으로 얼만큼 옮겨보자? 마산만큼 이동시켜보자. 우리 수민아, 직선은 도형이야, 점이야? 도형이지. 도형이면 우리 부호 어떻게 했지? 평행 이동할 때? 반대로 들어갔지. 그래서 얘 반대로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냐? y 대신에는 y 플러스 3을 넣고 x 대신에는 x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이런 직선을 만들 거야. 그래서 지금 평행 이동까지 했어. 자, 됐지? 한 번만 더 깔끔하게 식 좀 만들어 볼게. y는 mx, 마이너스 2m인데 얘 있으니까 2m, 그리고 플러스 3인데 반대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만들었어. 근데 그 다음에 얘를 y축 대칭해달래. 예린아, 우리 y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를 바꿨지? 뭐를 바꿨어, 부호를? x 부호로 바뀌지. 그래서 x 대신에 뭐로 바꿔? 마이너스 x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대칭이동까지 한 완료한 최종 직선은 요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것이 바로 누구를 지나더라? 3, 마이너스 1을 지나더라라는 거지. 우리 수학에서 지난다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랬지? 대입. 그렇지. 대입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3 넣으면 마이너스 3m인데 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m 더 마이너스 2는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m 값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문제가 뭘 찾아달래? 직선 기울기 찾아달래. 우리 기울기 m 값이라고 뒀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 나가야 되지 막 이렇게 자기 멋대로 제발 안삼전하지 마세요. 대부분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틀리는 이유가 자기 깐에는 머릿속에서 대칭이동도 했어. 근데 그 다음에 평행이동할 때 암산하다가 부호 하나 틀리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오니까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뒤쪽 넘어가서요. 한번 47번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47번.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차근차근 선생님도 가볼게. 자, 우선 뭐를? y는 3x제곱. 이제 2차 곡선이 나왔네. 그러면 내가 이 2차 곡선 같은 경우는 푸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라 그랬어. 어떤 친구는 얘를 도형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우리 2차 곡선에서 가장 중요한 놈이 누구죠? 꼭지점. 꼭지점을 두고 문제를 푸셔도 돼요. 그 대신 꼭지점을 두고 문제 풀 때는 뭐가 문제지? 요 2차 계수 3이 살아있다라는 걸 알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자, 그럼 시작할게. 자, 내가 하란 대로, 너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주하나, 나 뭐로 풀까? 꼭지점으로 풀까? 그냥 도형으로 풀까? 너가 하란 대로 할게. 꼭지점? 자, 그럼 얘 꼭지점 찾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면 x-1의 제곱, a가 나오고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꼭지점이 몇 컴마? 1, a 빼기 3이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나는 주한이가 이제 이걸 꼭지점으로 접근하자 그랬으니까 얘는 2차 함수가 아니라 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점을 첫 번째 x축 대칭한대요. 우리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를 바꾸죠? y의 부호를 바꾸니까 1, 3-a로 바꿀 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움직이지. 점이니까 부호 그대로 가야겠죠. 1, 여기서 마이너스 2 빼면 1 빼기 a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끝났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게 이제 새로운 뭐예요? 이 함수의 꼭지점이 됐어요. 그럼 너가 이제 이거를 거꾸로 한번 식을 만들어 보라 이거야. 만들어 볼게. y는 자, 일단 최고차항 계수는 무조건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을 쓰고 x-1의 제곱 플러스 1-a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꼭지점을 1,1-a라고 둘 수 있거든요. 이해 가세요?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 이래놓고 a 값을 구할 수 있는 힌트를 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래요? y절편이 마이너스 5래요. 여러분, 우리 y절편 어떻게 구하죠? x에다가 0 넣었어요. x에다 0을 넣었더니 y가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5가 나왔다라는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5라는 놈은 0 빼기 1을 제곱하면 1 나오고 3 더하기 1이니까 4-a다. 따라서 a는 자동적으로 뭐다? 9. 그래서 정답은 틀렸다. 뭐야? 나 어디 잘못 썼니? 아, x축 대칭 안 시켰어. 첫 줄에 x축 대칭 하고야. 아하이 참. 왜? 우리 하지 않았어요? 그쵸? x축 대칭 했잖아요. 3-a. 그 다음 y축을 얼만큼 이동시켰어요? 마이너스, 얘들아. 이거 꼭지점으로 풀면 더 어렵다. 그 이유가 있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옮겼죠. 그럼 여기 1-a. 자, 잘 봐봐. 여기까지 식 세운 것도 문제 없죠? 그래서 x에다 0 넣었어요. 이거 큰일 났네. 마이너스 5는 0 넣으면 1, 3 더하기 1, 4-a. 그럼 a는 자동적으로 9. 이렇게 나왔죠. 근데 보기에 없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문제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자, 우리 잘 봐. 그럼 이거 만약에 원본으로 풀었다고 쳐볼게. 원본으로. 이거를 꼭지점을 안 찾고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 선생님이 이거 짚어줬어야 되는데. 만약에 얘를 정석으로 풀었다고 쳐볼게요. 안 지워도 돼요. 자, 가볼게. 얘를 먼저 무슨 주 대칭? x주 대칭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붙어요. 그럼 다시 음수를 곱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이건 꼭지점으로 푸는 게 훨씬 어렵다. 그 다음에 얘를 x축,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면 도형이니까 y 대신에 플러스 2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부호 반대로.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반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다 이제 y절편이랬나? y절편이니까 x에다 0, 0 넣으면 마이너스 5라는 놈은 0, 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니까 a는 따라서 뭐가 된다? 3. 그래서 정답이 아마 3번일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어디서 문제점이 생겼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볼게. 잘 봐봐 얘들아. 우리 얘 꼭지점 뭐였어? 여기서 찾았을 때 얘 꼭지점은 1,a-3이었어. 여기까지 이해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무슨 주 대칭해서 x주 대칭해서 이렇게 만들었지. 요거 혹시 꼭지점 구해볼래? 요거 꼭지점 뭐 나오지?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1의 제곱 그 다음에 1, 마3 그러니까 3 더하기 a가 나와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느 축으로?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키면 꼭지점이 요 꼭지점이 1,a 플러스 3이거든요. 그 다음 얘를 Y축으로 얼만큼 옮겼어? 마이너스 2만큼 옮기면 얘의 꼭지점은 뭐 나오죠? 1,a 플러스 1이 나와요. 보세요. 다르죠? 꼭지점만 두고 풀었을 때 여긴 같아요. 근데 지금 X축 대칭했어요. 얘를 X축 대칭하면 얘거든요. 근데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됐어요? 얘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돼요? 모양이 이상해졌어요. 다르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대칭을 하면 X축 대칭하면 여기 가는데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할 때는 원래 지금 X랑 Y가 부호가 어떻게 된 상태였지? 반대로 된 상태였지. 그 다음에 얘를 Y축으로 이동할 때는 부호가 거꾸로 들어가야 돼요. 거꾸로. 그래서 이거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이거 쓰지 마. 그냥 식대로 풀어. 내 생각에 그러는 게 더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 그냥 여러분들 요거는 꼭지점보다는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했을 때는 그냥 정석대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점이 있거든요. 자, 다음 또, 요 다음 거 유형 한 번만 더 풀어볼게. 요거 한번 해볼게. 49번 한 번만 해보세요. 안 풀리면 제가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빨리 하고요. 우리 주간 테스트 연습 좀 하죠. 선생님이 힌트 조금 줄게. 세 문제 남았어. 세 문제 하면 바로 끝이야. 수민아 풀려? 아유, 수민. 아유, 우리 수민. 자, 한번 같이 가볼게, 얘들아. 중심이 5, 마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래요. 그럼 여러분 이거 갖다 한번 원의 반드시 세워볼까요? 중심이 5, 도형이니까 부호 반대로 가야죠. 마 3이래요. 그럼 반지름은 모르니까 R제곱이라고 둘게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동시키래.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6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를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켜달래. 혹시 얘들아 기억나세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키면 뭐하고? XY 자리 바꾸고 뭐도 바꿔라? 부호. 그럼 잘 봐. Y가 요로 가고 X가 요로 가면서 Y 앞에도 마이너스, X 앞에도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우리 원은요. X랑 Y 앞에가 무조건 숫자가 1이어야 돼요. 그럼 요 마이너스가 꼴보기 싫으니까 마이너스를 없앨 수 있거든요. 근데 없애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없앨 때요. 이 마이너스를 뒤로 패스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없애는 대신에 뒤로 가니까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없애는 대신에 뒤로 가니까 Y-1의 제곱은 R제곱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진짜 나도 학생처럼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시키고 그냥 깔끔하게만 식을 바꿨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 원이 누구랑 여기 있는 요 원이 얘라고 해볼게요. 요 원이 요 옆에 있는 직선이랑 이렇게 안 만났으면 좋겠대. 혹시 기억나요? 이거는 시험법이잖아. 이번 중앙간고사. 뭐죠? 원과 직선이 안 만난다. 어떻게 풀었죠? 뭐와 D와 누구를 비교해요? 반지름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주하나 안 만나려면 D와 R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돼요? 그렇지. 그럼 D를 구해보자 이거지. D가 무슨 뜻이야?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 방정식이 4x 플러스 3y 플러스 15라고 합니다. 요 직선이랑 바로 원의 중심 몇 컴마 몇? 3,1 사이에 한번 거리를 구해볼게요. 그럼 우리 루트 16 더하기 9니까 5분의 절대값 3,1 넣어볼게. 12. 3 더하면 15 더하기 15니까 30. 그래서 6이 나와요. 뭐가? D값이. 근데 반지름은 아직 모르니까 R이라고 뒀는데 안 만나려면 최소한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그럼 R값은 뭐보단 작아야 된다? 6보다는 작아야 된다. 문제가 뭘 찾아달래? 범위를 찾아달래. 그래서 애들이 요것만 적고 이제 틀리죠. 안 되죠. 왜? 반지름 우리 음수 있어요? 반지름이 혹시 0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0보다는 커야겠다. 요거까지 일단 써줘야지 최종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쓸 수 있냐 없냐도 테스트한 문제입니다. 유형 10번에 잠깐 별표 쳐놓으시고요. 쉬운 거부터 하고 올게요. 얘를 애들이 너무 많이 어려워해서 제가 유형 11번부터 하고 올게요. 자, 유형 11번이랑 12번을요, 제가 한 방에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저는 어차피 유형 3개만 하면 끝나니까 굳이 막 빨리빨리 할 필요는 없어서 천천히 꼼꼼하게 해 드릴게요. 이해 안 되면 말하세요. 자, 갈게. 자, 우리가 이거 지금 유형 11번이죠. 유형 11번 위에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대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형 12번은 직선대칭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우리 친구로 해볼게요. 여기 수민이가 여기 서 있었어. 가운데. 근데 여기에 유빈이가 서 있었어.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수민이랑 유빈이 사이를 한번 끈으로 연결해봤어. 그 다음 수민이가 이러는 거야. 유빈아, 너 나랑 얼마나 떨어져 있어? 나 너랑 한 3m 떨어져 있어. 그래서 3m가 여기가 거리가 됐어. 근데 수민이가 갑자기 유빈이한테 미션을 주는 거야. 야, 너 있잖아. 3m 떨어져 있지. 너 반대 방향으로 3m 가봐. 라는 거야. 그래서 유빈이가 어떻게 하냐. 이 줄을 잡고 막 뛰어가지고 수민이를 지나쳐서 반대쪽으로 정확하게 3m 떨어진 지점으로 또 가는 거야. 여기가 이제 유빈이가 두 번째 서 있는 공간이 되겠지. 이해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여기도 결국 거리가 뭐 나와? 3m 나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너 제 반대편에 가서 서. 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지금 이게 바로 평면좌표에서 점대칭이라는 건데, 이게 점대칭이 뭐냐면, 문제에서 유빈이 좌표를 알려줘. 얘 유빈이 1,2야. 그 다음 수민이 좌표를 줘. 수민이 좌표는 마이너스 2,5야. 그 다음 뭐라 그래? 유빈아, 너 수민이랑 정확하게 반대쪽에 가서 서봐. 거기 몇 컴마 몇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요거 구하란 문제가 바로 유형 11번이야. 그럼 벌써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선생님, 유빈이 좌표 알고 수민이 좌표 알면 어떻게 유빈이가 이동한 좌표를 제가 어떻게 구하죠? 라는 건데 잘 봐. 여기서 벌써 보이는 특징 보이세요? 유빈아, 수민아, 뭐가 보여? 뭐 이용하면 될 것 같아? 모르는 문자 2개니까 2가지 이용하면 되거든? 첫 번째, 뭐 이용하면 될 것 같아? 잘 봐봐. 아니, 그림에 힌트가 있잖아. 뭘까? 주하나, 뭐 이용하면 될까? 기울기? 누구와 누구의 기울기가? 수민이와 유빈이의 기울기가 수민이와 유빈 다시의 기울기랑 어떠면 돼? 같으면 되겠지. 왜? 정확하게 반대편으로 갔으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기울기를 이용할 수도 있어. 두 번째 하나 더 필요하잖아. 뭐 이용하면 될까? 너무 힌트가 대놓고 써있지 않아? 중점 써먹으면 되지 않아? 뭐냐? 유빈이가 저 반대편으로 간 거랑 요 유빈이가 원래 서 있던 거의 중점의 좌표가 누구 나오면 돼? 수민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중점의 좌표를 이용하면 저 이동한 유빈이의 위치가 표시가 되더라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선생님 이거 진짜 문제 한번 풀어봐도 돼요? 자, 한번 가볼게. 54번 한번 봐봐. 내가 했던 게 만약에 안 나오면 나한테 뭐라 하세요? 난 분명히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자, 지금 앞에 원이 있대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1,3이 있대요. 자, 문제 읽어볼게. 원을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을 표시하시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원을요,
정확하게 요거에 대해서 딱 떨어진 요쪽에 있는 원의 방정식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중심이죠. 그래서 얘를 원의 중심을 제가 x라고 체크하면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는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을 거 아니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요 원의 중심을 이용하면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4 컴마 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제가 새로 이동한 원을 a, b라고 두면 수민아, a, b와 4, 0의 무슨 점이? 중점이 누가 나오면 돼? 1, 마3 나오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 구해볼까? a랑 4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그게 1이다. 2분의 b랑 0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마3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결국 여기서 a 값은 뭐가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서는 b 값은 자동적으로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6이 나온다. 아마 그러면 요 원은 중심이 마2, 마6으로 바뀌었을 거야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지. 그때 원의 방정식 구해달래. 그럼 얘들아 중심이 얘니까 우리 원의 방정식 어떻게 구합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6의 제곱은 여러분 잡아 여기 있는 거를 1로 보냈다고 해서 반지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 원의 반지름 한 번 더 구해볼게. 요거 원의 반지름 구해보면 x-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2가 나와야 되는데 16이니까 4가 되겠네. 그럼 반지름이 2짜리니까 똑같이 4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어떤 도형을 점에 대해서 대칭당한 건 되게 쉬운 이유가 결국엔 중점이 가운데 점 나오면 된다만 써먹으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뒷장 넘어가서 그냥 요거 한 문제 풀어볼게요. 숙제 줄일 겸.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아까 말했지만 포물선도 제일 중요한 게 누구다? 꼭지점 56번 시작. 두 포물선이 A, B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러면 한 포물선을 A, B에 대해서 뿅 하고 옮겨봤더니 반대편 포물선이 나왔다는 거야. 자, 같이 한번 해볼까? 지금 요 포물선을 요 노란색에 대해서 접었다 폈대. 대칭 이동시켰더니 얘가 나왔대. 그럼 아까 말했지만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꼭지점이다.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도 고쳐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제곱 25 마이너스 25 플러스 5. 그럼 얘는 꼭지점이 마이 컴마 마1이고 얘는 꼭지점이 5 컴마 5인데 가운데 누가 껴있다? a 컴마 b가 지금 껴있다. 그 말 뜻은 얘로부터 요만큼 거리랑 얘로부터 요만큼 거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a니까 2분의 3 컴마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니까 2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56번이었죠? 둘이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3 이렇게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유형 12번 가볼게. 유형 12번도 또 요거랑 똑같아요. 요거랑 지금 보면 얘는 요 가운데가 뭐였어요? 점이었죠? 근데 내가 유형 12번은 진짜 유치하게 이걸 직선으로 줘요. 그럼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까지 거리랑 똑같고
그리고 얘와 얘의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랑 어떨 것이다? 수직일 것이다. 그리고 얘와 얘의 중점은 또 어디 위에 있다? 요 직선 위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풀이가 똑같은데 얘가 직선으로 나오면 더 감사한 이유가 더 풀 수 있는 그 해설의 종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풀어볼게, 문제를. 자, 58번 한번 봐볼게, 58번. 자, 58번 보시면요. 이거 해줄 수 있을런지나 모르겠다. 58번 보면 마 3,7이 여기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 5,3이 있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두 점은요, 가운데 어떤 직선이 뿅 하고 지나간대요. 그랬을 때 이 노란색에 대해서 접었다 피면 이쪽으로 가요. 너네 그거 알지? 데칼코마니. 이쪽에 색칠한 다음에 접었다 피면 반대에 똑같은 모양이 찍히듯이 얘를 잉크를 찍은 다음에 요거를 접는 선을 기준으로 뿅 하고 접었다 폈더니 요쪽에 잉크가 와서 묻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걸 어디에다 접어야지만이 저기 반대쪽에 가서 잉크가 묻냐라는 거지. 그럼 선을 연결해 보면 좀 보여요.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보면 얘네 둘이 거리가 같고 수직이더라라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럼 수민아, 얘와 얘의 기울기 좀 구해줘, 수민이가. 요거 분홍 색깔 기울기 뭐 나오지? 뭐 분해? 뭐 분해? 여기 마3이고 5야. 기울기 못 구해? 점과 점 기울기 어떻게 구해, 수민아? 5 빼기 3분의 뭐 분해? 8분의 3에서 7 빼니까 뭐가 나와? 그럼 얘는 기울기가 뭐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들아, 요 분홍색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요 노란색은 기울기가 뭐 나올 수밖에 없어? 2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무조건 A가 2일 수밖에 없는 거야. A는 그럼 찾았지. 왜냐면 서로 수직 상태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선생님 B는 그럼 어떻게 찾아요? 여기 말했잖아요. 거리가 똑같네요. 거리가 똑같은 거를 진짜 이 직선부터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랑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도 되는데 야, 그건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풀이야. 그것보다는 얘와 얘의 중점 한번 구해볼까요? 요 중점 구해보면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1,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5. 이 1,5가 중점인데 그 중점이 어디 위에 있어요? 노란색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요 직선이 지금 y는 2x 플러스 b까지 됐어요. 1 넣었더니 5 나왔으면 좋겠대. 1 넣었더니 5 나와라. 그럼 b는 자동적으로 3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이 2x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빼면 3에서 2 빼니까 답은 1. 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조금 뭐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해요. 자, 한 문제를 풀어야지 숙제가 줄 거 아니야. 최대한 너네들의 숙제를. 요거 한 61번 풀면 오늘 주간 테스트에 조금 도움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61번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61번 풀이의 주간 테스트에 도움이 될 만한 게 하나 있어요. 자, 같이 해볼까요?
A는 마 3,2라고 줬고요. B는 3,3이라고 줬는데 이 문제가 뭘 원하냐? A는 냅둬. B만 요 직선에 대해서 접었다 피래요. 데칼코마니. 그럼 요쪽 잉크가 뿅 하고 요쪽에 묻을 거예요. 그럼 요 C좌표를 먼저 구해보자고. 그럼 이 C좌표 차근차근 구해볼게. 선생님 첫 번째, 얘와 얘 기울기 구해볼게요. 요 노란색 기울기가요. 모분에 A 빼기 3분의 B 빼기 3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 분홍색이랑 기울기가 어때야 돼? 수직이어야 돼. 그럼 이 노란색은 기울기가 무조건 얘가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라는 거야. 그럼 식하나가 나오죠. 요 마이너스 얘들아, 분자한테 줄게. 분자한테 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3B 마이너스 9. 그래서 A 플러스 3B는 12라는 첫 번째 관계식을 찾았어요. 근데 그 모르는 문자 두 개니까 식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여기 거리가 같다 때문에 요 중점을 구해볼게요. 요 중점이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니까 2분의 A 더하기 3, 2분의 B 더하기 3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분홍색 점은요, 어디 위에 있죠? 분홍색 직선의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뭐 할 수 있어? 대입하자, 여기다가. 그럼 대입하면 식 써볼게. 2분의 B 플러스 3은 여기다 3배 하래요. 2분의 3A 플러스 9에다가 4를 더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거 딱 봐도 이제 연립하라는 거죠. 양쪽에 2 곱할게요. B 더하기 3은 3A 더하기 9에다가 8을 더하는 거랑 똑같고, 얘를 반대로 넘기면 3A 마이너스 B는 17인데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두 번째 식을 찾겠죠. 그럼 요거 둘이 이제 연립하라는 거예요. 연립하면 이제 A, B가 나오는 거지. 자, 연립해 볼게. 여기다가 3배를 할게요. A 없애려고. 그럼 3A 플러스 9B는 숫자가 좀 크네요. 36.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한번 빼볼게요. 빼면 여기서 여기 뺄까요? 여기서 여기 빼면 10B는 이쁘다. 여기서 여기 빼면 50 나와. 그래서 B가 5가 너무 이쁘게 나와. B가 5면요. 아무 데나 넣으세요. 여기다 넣어보면 되겠죠. B를 5를 넣으면 여기가 15가 되고 A는 마 3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우리가 A, B를 찾았습니다. 마 3, 5라고. 자, 여기서 이제 주관 테스트에 도움되는 거죠. 우리 이제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너 A 알지? 네. B 알지? 네. 그럼 B를 이 직선에 대해서 접었다 핀 C점도 구했지? 네. 그랬을 때 너 요 파란색 삼각형 넓이 좀 구해봐. 라는 거나 지금 마찬가지야. 근데 얘들아, 저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될지는 몰라요. 여기가 직각인 거지, 여기가 직각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혹시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넓이 구하는 공식 뭐 있죠? 신발끈 공식 한번 써보자 이거지. 자, 써볼게요. 신발끈. 자, 2분의 1 절대값. 자, 순서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0이 많은 걸 먼저 쓰면 되는데 얘는 짜증나게도 0이 없어요. 그럼 아무거나 순서대로 쓰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3,3, 마 3,2, 마 3,5, 3,3 절대값 한번 써보면 되겠죠.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끼리 곱해서 더할게요. 그러면 6 쓸게요. 헷갈릴까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9. 요거를 계산해 주시고요. 노란 색깔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분홍색끼리 곱해서 더하세요. 그러면 1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와요. 그 두 개를 빼고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 해준 게 최종 정답이 되겠죠. 그럼 얘 답은 2분의 1 절대값. 요거 뭐 나오죠? 마이너스 18. 요거 뭐 나오죠? 0이야. 땡큐. 그럼 절대값이니까 답은 9.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세 점의 좌표를 알면 신발끈 공식 쓰면 답 나온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유형 13번 한번 하고 끝낼게요. 제가 아까 그 넘어간 거는 나중에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요, 웬만해서 지금 애들 가르쳤을 때 틀리는 친구들은 없었던 유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요거를 되게 재밌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애들이 안 틀리더라고. 자, 지금 이런 거야. 너네가 여기에 집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학원이 있어. 근데 여기에 편의점이 있어.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뭐라고 할 거냐면, 너 집에서 편의점 들렸다가 학원 가라고 했어. 그럼 저 노란색이 실질적으로 집에서 출발해서 편의점 들렸다 편의점에서 학원 가는 길이거든. 그러면 저 노란색이 가장 짧을 때를 찾아달라는 게 바로 유형 13번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선생님, 그러면 그냥 집이랑 편의점 사이 거리 구하고요. 편의점이랑 학원 사이 거리 구해서 최소값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그럼 맞긴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편의점 위치는 어딘지는 몰라. 그냥 어딘가 있을 건데, 집에서 편의점 들렸다 편의점에서 학원 갈 때 가장 가까운 데를 가면 돼. 너네가 스스로. 근데 얘들아, 우리 편의점이 한 군데야? 아니지, 엄청 많을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수많은 편의점들 중에서 제일 가까운 데를 찾아서 들렸다가 학원을 갈 거거든. 근데 이제 이런 얄팍한 생각하면 안 돼. 에이,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 가면 되죠. 근데 잘 봐.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을 가면 오히려 학원이랑 멀어질 수도 있어. 그치? 아니, 선생님, 그럼 학원이랑 가까운 데를 찾으면 되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멀어졌다가 가까워져서 총 거리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어. 그래서 너네가 그냥 단순하게 집이랑 가까운 데 갔다 학원 갈게요. 집에서 먼 편의점 갔는데 학원이랑 가까운 데 갈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집에서 당연히 1층에 있는 학원에 1층 밑에 있는 편의점을 가면 제일 가깝지. 근데 이게 없다는 전제하에 여기서 신촌에 있는 편의점을 갔다 갈까? 연세대 동문회관에 있는 편의점을 갔다 갈까?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럼 이걸 어떨 때가 얘가 가장 이 거리가 가까울까요? 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잘 봐. 이걸 좌표 평면에 갖고 가면 여기가 집이었어. 여기가 편의점이었어. 여기가 학원이었어. 그래서 지금 요 파란색 거리가 가장 가깝게, 너네 얼만큼 걸어가야 돼? 가장 가깝게 가려면이라는 거야. 근데 편의점은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편의점은 엄청 많아, 지구상에. 대한민국에만. 엄청 많아. 저게 다 편의점이라고 할게, 노란색. 저기서 수민이가 제일 가까운, 제일 최단 거리인 편의점을 선택해서 갔다가 학원을 갈 거야. 어디 편의점을 선택하면 되냐는 거지. 저거를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러는 거야. 저희 수민이가 우리 집 이사 가자, 엄마. 이사를 가요. 집을 어디로 이사 가냐면 이 집을요. X축 대칭 시켜서 여기로 이사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새로운 집이에요. 됐죠? 그럼 잘 봐. 옛날 집에서 편의점 가는 거랑 새로운 집에서 편의점 가는 거는 정확하게 대칭이니까 거리가 어때요? 같아요. 요거랑 요거는 거리가 같아요. 됐죠? 그럼 너네들 잘 봐. 이거 더하기 이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라고 말해도 돼? 상관없잖아. 똑같은 거리잖아. 지금 집을 정확하게 대칭 이동시켜서 새로운 집에 이사 갔으니까 얘랑 거리가 똑같으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너네들은 결국 이제 집을 그 다음에 저걸 부셔. 옛날 집. 부셔. 그럼 넌 갑자기 무슨 문제로 바뀐 거야? 새로운 집에서 편의점 들렸다가 학원 가시오야. 그럼 이 분홍색과 파란색이 가장 짧을 때를 찾아달라는 거야. 언제가 가장 짧겠어요, 얘들아? 이게 뭐 될 때? 일직선 될 때. 즉, 여기 있는 편의점을 갔으면 아무 문제 없이 최단 거리가 된다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수민이가 실질적으로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이게 곧 집에서 편의점, 편의점에서 학원을 간 최단 거리가 나올 거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제가 이제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64번 한번 봐봐. 64번. 얘는 지금 너네들이 엄청 많이 들려. 뭐냐면은 여기가 집이야. 여기가 학교야. 그리고 요쪽에 편의점이 있고 여기에 지금 독서실이 있다고 칠게. 집에서 학교 갔다 편의점 갔다 독서실 갈 거야. 이 노란색이 가장 가까운, 학교는 이동하면 안 되니까 이거 다른 걸로 하자. 요거 뭐 스터디 카페라고 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집에 있다가 스터디 카페를 들렸다가 편의점 갔다가 독서실 갈 거야. 이게 가장 가까운 스터디 카페랑 편의점을 골라서 수민이가 갔다가 간다는 거야. 그럼 수민아, 너 어떻게 할 거니?
이게 구부러져 있거든, 지금. 구부러져 있는 걸 어떻게 하면 가장 짧은 거리가 되지? 일직선으로 필 거야. 그럼 어떻게 필 거냐면 첫 번째, 수민이가 엄마 우리 집 이사 가자. 이사 가. 어디로 이사 가? 이쪽으로. 그래서 이 거리랑 똑같아, 엄마. 그래서 이쪽이 새로운 집이야. 그래서 여기를 부셔. 끝. 됐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엄마 독서실 이사시켜줘. 너 엄마 강제로. 어떻게? 이쪽으로. 그래서 독서실, 새로운 독서실을 여기다 차렸어, 엄마가. 그리고 여기 거 부셔. 부셨어.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여기 있던 집은 일로 가서 똑같은 길이가 됐고, 여기 있던 독서실은 이쪽으로 이사를 시켜서 일로 왔어. 그럼 지금 수민이는 룰루랄라 이 경로를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게 목표야. 근데 저게 가장 짧았으면 좋겠대. 그럼 저렇게 구부러져 있는 파란색을 뭐로 하면 돼? 일자로 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곧 이렇게. 그럼 어디? 여기 있는 스터디 카페, 여기 있는 편의점만 들리면 집에서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에서 편의점, 편의점에서 독서실까지 이 거리가 가장 짧다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럼 아까 우리 수민이 집이 몇 컴마 몇이었어? 원래 집 부셔지기 전 3,6이었지. 근데 얘 무슨 주대칭 했지? 수민아? Y주대칭 했지. 그럼 얘 몇 컴마 몇으로 가지? Y주대칭 하면 어디 부호 바꾼다 그랬어? X 부호 바꾼다 그랬지. 그럼 몇 컴마 몇으로 바뀌어? 마 3,6으로 바뀌어. 그 다음에 이지야, 독서실 부시기 전 몇 컴마 몇이었지? 5,2였지. 근데 얘 무슨 주대칭 시켰지? X주대칭 하면 새로운 독서실은 몇 컴마 몇에 있지? 그치. 그러면 나는 이제 새로운 집과 새로운 독서실까지의 거리가 곧 내가 스터디 카페 갔다가 스터디 카페에서 편의점 갔다 편의점에서 독서실까지 간 최단 거리가 되겠지. 따라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구하면 5 빼기 3의 제곱 64 더하기 마 2 빼기 6의 제곱 3, 6이 8이니까 64인가? 그래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니까 결국엔 루트 128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요.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시 루트를 이쁘게 바꿔주면 되는 거고. 이해 가셨습니까? 좀 이게 어렵게 설명한 거겠죠? 앞에 유형은 그 아까 선생님이 하나 건너뛴 거 별표는 숙제 아니야? 한 문제 내가 스스로 풀고 끝낼게. 내가 혼자 풀고 66번 내가 풀고 끝낼게. 자, 66번 봐봐. A가 몇 컴마 몇에 있대? 빨리 할게. 시간 없으니까. 자, 3,1에 여기 있대. 3,1. 여기에 지금 A가 있대. 그 다음에 B는 5,5에 있대. 5,5. 여기 엄청 높은 데 있어요. 근데 너네가 어디에 들렸다가 Y축에 있는 어느 한 점 들렸다가 B까지 갈 거야. 자, 집, 편의점, 학원. 집에서 편의점 갔다 학원 갈 거야. 저게 가장 짧았으면 좋겠대. 그럼 저렇게 구부러진 저 분홍색 직선을 뭐 해야 돼? 일자로 피면 돼.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하면 너네 어떻게 하면 일자로 필 수 있을까? 그치. 첫 번째, 선생님 학원 이사시켜 주세요. 이쪽으로 이사를 시켜. 또 하나는 엄마 우리 집 이사 가자. 이쪽으로 이사시켜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걸 직선으로 만들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학원보단 집을 이사시켜 볼게. 집을 이사시킬게, 일로. 그래서 이 길이랑 같아. 그리고 집 부셔. 그럼 결국 집에서 편의점 갔다 학원 갈 때 최단 거리가 되려면 일직선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럼 원래 집이 몇 컴마 몇에 있었지 아까? 3,1인데 Y축대칭 했으니까 몇 컴마 몇으로 가? 그리고 학원은 아까 5,5에 있었어. 문제가 뭘 구해달래? 선생님 이게 최소가 될 때요. 편의점이 어디 있는 편의점 가면 돼요? 잘 봐. 여기 편의점 가면 돼. 여기 편의점. 근데 얘들아 요거 편의점은 잘 보니까 새로운 집과 학원의 직선의 방정식의 무슨 절편이야? Y절편이 정답이 되겠지.
즉 여기 있는 편의점 가면 되니까 직선의 방정식 세워볼게. y는 8분의 4 그러면 2분의 1 x고 5 넣었더니 5 나왔으면 좋겠어요. 5가 2분의 10이니까 2분의 5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주하나 y절편이니까 x에다 뭐 넣지? 그럼 0, 몇? 2분의 5. 즉 여기 있는 편의점 가면 너는 집에서 편의점에서 학원이 가장 가까울 거야 라는 거. 그래서 66번의 답이 0,2분의 5가 돼요. 이해하셨죠? 잠깐 3분 정도 쉬세요.